네, 안녕하세요. 이 라벨 7째 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종소리 듣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한 번 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빙그레 미소를 지어봅니다. 네. 예,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신체 자각을 했죠. 예, 그래서 긴장 이완하고 처음에 빙그레 그리고 긴장 이완과 호흡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의 집중을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감정 자각을 했죠. 그분이 오셨네 해서 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죠. 그 다음에 빈칸 비어 있는데 여러분 뭔지 기억납니까? 예, 그렇죠. 바로 인지자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석을 한 것이구나, 사실이 아니고 내가 생각을 만들었구나, 이래 했죠. 예,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전환핵이 뭐예요? 마음 노폐물,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 어릴 때 혹은 최근이든 간에 트라우마 같이 뭔가 기억과 함께 감정이 얽혀서 쌓여있던 것이 건드려지는 거죠. 예. 그런 것이 문제 소유를 할 때 훅 올라와서 감정에 물든 기억이 되죠. 예. 그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몸을 먼저 알아차리죠. 사실 몸이 아프면요, 마음이 사족을 못 써요. 예. 그래서 몸의 영향을 마음은 절대적으로 받아요. 저도 예전에는 뭣도 모르고 마음이 주인이고 몸이 노예다. 마음이 하는 대로 몸이 따라간다. 근데 제가 살면 살수록 뭐예요? 이 몸이 오히려 마음에 영향을 더 많이 미쳐요. 여러분, 당장 몸에 특히 이빨이 엄청 아프다. 그러면 나는 괜찮다 됩니까? 왜? 감정이 같이 다운이 돼요. 그래서 먼저 몸을 잘 알아차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알아챈 걸 러블리 어텐션을 자꾸 하다 보면서 처음에 그분이 오셨네.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만들었구나. 세 번째 뭐예요? 너였구나. 이렇게 러블리 어텐션. 자각과 함께 러블리하게 그걸 바라봐 주는 거죠. 예,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아는 것만으로 때로는 안 돼요.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죠. 예, 그래서 마음 노폐물이 있을 때 우리가 만큼만큼 자각을 하는 만큼 또 사랑으로 감싸주는 만큼 그 노폐물이 가벼워지고 거기에서 자유로워지죠. 그리고 삶이 훨씬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삶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에요. 그게 키포인트죠. 상황을 그대로 놔두거나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참아라.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래서 탈민감화 뭡니까? 자각하고 러블리 어텐션 하는 만큼 고통이 점점점 똑같은 상황에서 줄어들어요. 이제는 개의치 않을 수도 있어요. 탈자동화, 생각에 꼬리를 물던 것이 자동화되던 것이 막 이렇게 건배의 시스템처럼 이제는 어느 정도 속도가 줄어들거나 스톱이 돼요. 그 다음에 탈동일시.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고 그것을 나와 동일시했어요. 근데 뚝 떨어져 자꾸 보다 보면 뭡니까? 상황은 상황이에요. 100% 분리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끈적끈적이 될 수도 있고 뽀송뽀송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처음에 끈적끈적도 일단은 약간은 분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뽀송뽀송 딱 떨어져서 보게 되면 정말 편안해져요. 네. 그리고 삶이 충만해져요. 조금 전에 제가 누구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예전에는 남들이 자기를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연년생을 가져서
이걸 낙태하려고요. 이렇게 굴렀대요. 심지어는 약도 먹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뱃속에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엄마가 자기를 지우려고 한 거예요. 그 무의식적인 감정이 누구라도 자기를 건드리면 올라왔대요. 그랬는데 점점 떨어져서 보면서 이게 다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구나. 나도 모르게 어릴 때 어떤 분노가 누구라도 건드리면 자기가 폭발했구나. 알고 나니까 굉장히 요즘 편안해져 갖고요. 솔직히 아직 젊은 사람인데 연애를 하게 됐대요. 그리고 감정이 샤룩샤룩 올라온대요. 자기 삶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래 이것이요. 한다고 됩니까? 하는 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되는데 잘 안 되나 약간 되고요. 그다음에 보통 잘 된다, 아주 잘 된다 하는데 사실 여기서 5단계로 했지만은 인생이 그렇게 얕은가 아니죠. 100단계, 1000단계가 될지도 몰라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조금씩. 그래서 100에 한 2, 3만 바뀌어도요. 삶이 좀 편안해요. 그러다 보면 10, 20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무의식적 미숙녀는 내가 뭘 못하는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못 보면서도 남 탓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내가 문제 속에 있구나. 이게 그분이 오셨다는 거네 하고 깨닫는 거예요. 마음 노폐물이네. 혹은 내가 만든 거네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를 비난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뭡니까? 깨끗하게 의식적으로. 근데 의식적 숙련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게 아니니까 의식적으로 하니까 힘들고요. 또 불편하고요. 왜? 습관적으로 내 살다가. 여러분 걷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왼발 앞으로 가고 오른발 앞으로 가고 이렇게 걷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걸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걷는 것보다 더 자주 하는 게 생각하는 거고요. 느끼는 건데 이걸 의식적으로 다르게 하려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어색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 아까 그 단계만큼 무의식적인 숙련으로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래서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조금씩 돼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넓어져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뭡니까? 마음이 좁을 때는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었어. 근데 마음이 넓어지면 하늘만큼 넓어진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상황도 여유롭게 바라봐요. 그러면 훨씬 지혜롭게 내가 딱 한 마리 확, 그리고 상황을 아주 단호하게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 별 문제 아닌가요 하고 내가 수용할 때도 있고,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거예요. 이 뇌의 가수성은 뭡니까? 이 뇌는 평생 달라지지 않는다고 예전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뭡니까? 플라스틱은 자꾸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처럼 뇌도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시각장애인 학교 선생님들이 2주 동안 눈 가리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예 안 보이는데요. 예전에는 눈에 반응하던 뇌의 어느 시냅스 부분이 이제는 소리에 반응하는데 2주 동안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정말이에요. 내가 불과 2주 만에 기능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볼 일이 없으니까 보는 그 많은 시냅스들이 청각 기능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노력에 의해서 뇌의 기능이다. 그래서 뇌의 기능이 거기에 안정적으로 형성이 될 때 우리는 자각의 그 뇌의 기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큼인데 여기서 해도 안 되는 현재 상태에서 100적 안 되고 있는 걸 보는 거고요. 현재 상태 그만큼 해도 된다, 하면 된다, 이래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무엇일까? 자, 이 세상의 최고의 왼수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은혜는 그것도 생각이에요. 내가 해도 안 돼 할 때 하면 계속 하는 것마다 나는 고통이에요.
하니까 되네 하면 하는 것마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즐거움이죠. 결국은 뭐예요? 상황보다는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기쁨과 행복이 될 수도 있죠. 자, 여러분 거기 옛날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늑대 두 마리 이야기 아시죠? 뭐 그 어느 그 부족의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손주에게 얘야 사람의 마음속에는 늑대가 두 마리 있단다. 한 마리는 왼편의 늑대처럼 사랑과 평화와 화해를 전하는 늑대고 또 한 마리는 오른편의 늑대처럼 분노와 적개심과 싸움을 전하는 늑대란다 하니까 손주가 듣고 있다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할아버지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겨요?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지금 너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라고 대답을 하셨죠. 자, 여러분은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로 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특히. 그러면 그 늑대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죠. 특히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놔두라 인정해라가 아니고 일단 내가 괴로우면 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담 심리 중에서도 인지치료에서는 또 뭐냐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스키마, 자기 자신의 어떤 고정관념, 도식으로 현실을 항상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 생각이란 어떤 상황을 만나서 자기 도식과 연합이 돼서 그것이 현실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하면 저 사람이 뭐예요? 인사해도 또 나를 피곤하게 하네. 좀 도와줄까 해도 왜 이래 귀찮게 이렇게 자기 그 도식대로. 근데 뭐예요? 나는 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뭡니까? 누가 인사하면 역시 또 누가 도와줄까 하면 역시 결국 나의 그 스키마 도식으로 모든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각을 하면 왜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느냐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분이 오셨네, 너였구나, 만들었구나 하면서 나도 모르게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제가 이거는 논문을 발표한 건데요. 보시면 상인지 자각이나 인간관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지고 스트레스도 완화가 돼요. 그리고 또 이건 또 하나의 청소년 대상으로 한 연구였습니다만 자각을 하니까 인지 양식적 스키마가 달라지기도 하지만은 인간관이 달라져서 즉 자기를 보는 그 눈이 또 상대를 보는 눈이 달라져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도 편안해지고 관계에서 특히 그러다 보니까 삶의 행동도 내가 달라지게 되고 주의 집중력도 훨씬 더 좋아진대. 왜? 잡념이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걸 정리해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내 자신에 대한 자아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또 이 자아관이 마음과 몸을 다르게 하는데 특히 나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또 심림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오늘 잠시 자아관의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장 동기에 대한 심층적 공감, 그 다음 노력에 대한 수용적 존중, 존재에 대한 수용적 존중. 결국 성장 동기와 수용적 존중인데 이게 뭐냐?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장 동기란 누구나 다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저 사람은 매번 부정적이야, 왜 저렇게 해?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걸 못 봐서 그렇지. 그 민마음을 우리가 본다면 인간은 누구나 다 잘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수용적 동기는 수용적 존중은 좋은 사람이고 싶고 열심히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장 동기는 누구나 다 잘하고 싶다는 거죠. 볼까요? 주임이 팀장에게
이번에 휴가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3일이 뭡니까? 우리 집에서 야단입니다. 가족들에게 들볶여서 죽겠어요. 이때 주임의 그 동기는 휴가 더 달라. 물론 그 바깥으로는 그런 바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장 동기는 그 민마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좋은 아빠이고 싶고 좋은 남편이고 싶다. 그겠죠. 예. 그래서 그 성장 동기를 안다면 김주임 가족들에게 체면에 안 쓰는가 봐. 좋은 아빠이고 싶은데 요번에 그래서 실망스럽겠네 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부서를 대표해 발표를 맡은 직원인 과장에게 아무리 해도 저는 안 되겠네요. 며칠 동안 발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영 별로인 것 같아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가 아니고 그 사람의 성장 동기를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이 또 주임이라는 말이에요. 김주임, 우리 과에 정말 도움이 되려고 애를 썼는데 정말 자기끼리만큼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미리 걱정되는가 봐. 또 그건 뭐예요? 자기가 이번에 제대로 해서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어. 근데 그게 의도대로 안 돼서 서운한가 봐. 그렇게 그 성장 동기를 우리가 알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용조건이건 뭡니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또 뭐예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똑같이 부서를 대표해 발표를 맡은 직원이 과장님에게 아무리 해도 저는 안 되겠네요. 저는 며칠 동안 발표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영 별로인 것 같아요. 할 때 비효율적으로 반응한다면 뭐예요? 그러니까 좀 미리 좀 알아서 좀 준비하지. 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수용력 존중. 김대리 나름대로 이번에 진짜 노력을 했는데 잘해보려고 또 나름대로 우리 과를 대표해서 멋지게 해내보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수용력 존중이 있죠. 그리고 또 뭐예요?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이야. 그래, 김대리 정말 자기 스스로 멋진 한 사람이 돼보려고 한 그 마음 내가 충분히 하고 그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좋은 사람이려고 하는 마음, 불만스러운 자기 자신에게도 나는 해도 안 돼 할 때 그 민마음 뭐예요? 정말 멋진 사람이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 누구나에게 뭐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싶은 마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 해도 안 돼 할 때 그 민마음 속에는 아니야. 우리 어머님 말씀이 한 건 다 잘한 거야. 한 건 다 잘한. 왜? 너도 잘하려고 했잖아. 어머님 내가 이거 했는데도 안 돼요 할 때 한 건 다 잘한 거야. 너도 잘하려고 했잖아. 야, 그렇게 인정해 줄 때 오히려 그 상대방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고요. 나도 또 자존감이 올라. 그래 나도 잘하려고 했었지. 이만큼 그래서 애써갖고 힘들어 했으면 됐잖아. 나도 노력했어.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각이 나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모습도 우리가 바라봐 줄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모리타니안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마지막에 나오는 한 그 대사가 아주 저한테는 인상 깊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9.11 테러범으로 해가지고 수년 동안 영장도 없이 그 쿠바에 있는 그 미군의 그 특별 부대에 그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죠. 갇혔죠. 근데 나중에 이제 민간인 변호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미국 법원에서 자기가 이제 이 영상으로 이제 자기 진술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 말이 아랍어로 자유와 용서는 한 단어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사람들을 자기가 그렇게 고문당했지만 미워하지 않는다. 왜?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할 때 내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진짜 가슴에 꽂혔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은 만큼 내가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또 수시로 상대방과 만났을 때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그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가 용서가 안 되고 또 내가 용서가 안 되면 그만큼 내 자유의 폭이 좁아져서 내 삶이 또 내 마음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된다가 아니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의 영역이 넓어지면 여러분이 그만큼 삶이 마음이 여유로워지지 않을까는 기대를 해보면서 나에 대한 성장 동기, 수용적 존중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한 건씩만 실천하면 어떨까? 아니 일주일에 한 건도 좋아요. 저는 그냥 이상적으로 1일 1선, 선한테 요 선자는 뭐예요? 선물할 때 선자죠. 하루에 한 번 선물을 한다는 거죠. 자기에게 선물을 할 수 있죠.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 애썼다. 진심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또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심지어 나를 위한 어떤 물건도 사는 거예요. 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루만이라도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아까워서 안 갔던 그 조금 분위기 좋은데 근데 커피값은 한 1,000원 더 되는데 아까워서 못 갔지만 나를 위해서 한번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무실 근처를 한 바퀴 5분 시간을 내서 걸어주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한 거죠. 이것도 하루에 일일에서. 또 나를 위해서 빙거래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을 하루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으로 아하, 엄마, 아빠 내가 그동안 원망했지만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했어. 그 한마디 해주고 싶다. 또 나의 남편, 아내에게 혹은 나의 가족에게 힘을 주는 한마디. 또 내가 그동안 미처 생각 못했는데 미처 표현 못했던 누구에게 그 성장 동기 수용적 존중의 말을 한마디 해줄 수 있거나 선물을 간단한 문자 메시지라도 그게 선물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물음표로 해놓은 거는 여러분은 무엇을 또 해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는 게 받는 거라. 왜? 줄 때 이미 나는 행복하잖아요. 그런 매일매일 줌으로써 받는 그런 여러분 삶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우엄수, 사음수. 비가 오면 소가 마시는 물, 우엄수. 뱀이 마시는 물, 사음수.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듯이 똑같은 상황을 여러분 우유로 만들어주는 거. 또 독을 만들어주면 상대방이 좋기도 하고 상대방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내 속이 편안한 거. 내 속이 괴롭죠. 내가 오히려 나를 지옥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여러분이 아하 나도 잘하려고 한 거야. 나도 애썼잖아. 나도 지금까지 이만큼 노력하고 고민했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주면 참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소리 한번 듣고 마치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빙그레 미소를 짓습니다. 감사합니다.